빗줄기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씻겨나가고 도시는 어두운 침묵에 잠겨들었다. 진아는 하루 종일 이어진 프로젝트 회의와 수정 작업에 지쳐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복잡했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저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탓에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택시 앱을 켜고 기다렸다. 기사님, 잠원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진아는 휴대폰 화면에 뜬 기사의 차 번호를 확인하고 빗속을 뚫고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차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좌석에 기댔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차는 그녀가 예상했던 택시의 움직임과는 달랐다. 엔진 소리도, 기사의 태도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차이를 알아챌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앞좌석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진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언가 크게 착각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잘못된 채 올라탄 것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차를 잘못 탔네요. 진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그녀는 급히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막았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당신이 누군지 말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아는 그의 말에 멈칫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와 같았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눈빛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는 지갑만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피곤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지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직업, 그녀의 삶의 모든 것. 그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어디로 가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진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다. 네, 당신이 가야 할 곳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 비 오는 밤에 당신이 이대로 내리면 위험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더 함께 있고 싶었다. 진아는 그의 친절함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을 주었다. 진아는 창밖의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는 그녀를 몰래 곁눈질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은 그 순간만큼은 따뜻해 보였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진아는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녀가 누군가의 차를 잘못 탔다는 사실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내가 미쳤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의 채 올라탔다. 그녀는 그저 그가 무사히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예상을 비웃듯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진아는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오늘 있을 중요한 면접을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오늘 건축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블루 스카이 그룹의 건축 디자인 팀장 면접에 참가해야 했다. 이 회사는 그녀의 꿈의 직장이었고 그녀는 이 면접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집을 나섰다. 블루 스카이 그룹의 본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다. 진아는 그 건물의 위용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그녀의 재능이 이 회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접수처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김진아입니다. 건축 디자인 팀장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녀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자들처럼 보였다. 진아는 긴장감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진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면접장은 넓었고 길고 거대한 회의용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반대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바로 그 남자였다. 진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가 면접관 중 한 명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다른 면접관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이쪽은 김진아 씨입니다. 오늘 건축 디자인 팀장 면접에 참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차갑고 무뚝뚝했다. 진아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남자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포트폴리오가 꽤 흥미롭군요. 하지만 경력은 많지 않군요. 팀장 자리는 당신의 경력에 비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진아는 그의 도발에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 경력은 단지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이뤄냈는가입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당황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였다. 남자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시험하고 싶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던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회의실을 당신의 상상력을 동원해 재설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진아는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펜을 들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구조와 디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의실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시했다. 그녀는 회의실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 직원들의 창의성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는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사업 구조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내부적인 혁신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해결책은 창의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회사를 수년간 지켜봐 온 사람처럼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당찬 눈빛에서 그녀의 깊은 내면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면접관이 아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동료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첫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녀의 당당함에 반했다. 합격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면접장을 울렸다. 진아는 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합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었다. 진아는 블루 스카이 그룹의 건축 디자인 팀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마음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포부는 대단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시선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경력은 팀장 자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는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선배 디자이너 간구진의 시선은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진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총재의 사적인 만남을 통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추측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조롱 섞인 말들은 진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경력으로 팀장이 되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의 비꼬는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다. 하지만 진아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의 불신을 깨뜨려야 했다. 그녀는 팀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했다. 그녀는 모두를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구진은 그녀를 계속해서 방해했다. 그는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고 중요한 자료들을 그녀에게서 숨겼으며 그녀가 만든 디자인 시안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실패를 바라며 기다렸다. 진아는 그의 방해 공작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녀는 간구진이 숨긴 자료들을 직접 찾아냈고 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진행했다. 바로 그때 총재의 호출을 받았다. 진아는 총재실로 향했다. 총재의 이름은 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준은 그녀에게 회사의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인 스카이시티 프로젝트를 맡겼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아는 그의 믿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간구진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간구진이 단순히 그녀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간구진의 행동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더 큰 음모의 일부였다. 진아는 간구진의 행동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가 회사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와 총재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준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뜻밖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준은 그녀에게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아직 이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는 듯했다. 진아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와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준의 냉담한 태도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진아는 준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편리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간구진과 그의 배후 세력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외로웠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간구진이 담당했던 모든 프로젝트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에 의문점을 품고 있었다. 간구진은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것은 바로 회사와 총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이었다. 진아는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가 회사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와 총재를 배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준이 총재실에서 나왔다. 그는 진아는 이미 퇴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피곤함과 결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다. 진아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할 일이 남아서요. 총재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주는 그녀의 원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 뛰어든 상태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간구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회사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건드리면 당신은 위험해질 겁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진아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그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을 느꼈다. 주는 그녀의 고집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막는 대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고 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부패와 비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간구지는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그의 뒤에는 회사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진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은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당신은 제 삶에 들어온 유일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아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총재와 팀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었다. 그들의 약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서로의 운명을 건 맹세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아와 준의 비밀 동맹은 한밤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었고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다. 그들은 밤마다 준의 사무실에서 만나 간구진과 그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진아는 자신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간구진의 모든 행동과 재정 기록을 샅샅이 파헤쳤다. 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녀가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간구진은 단지 꼬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몸통은 그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몸통을 찾아야 합니다. 진아가 말했다. 주는 그녀의 냉철한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주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그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일적인 관계를 넘어 깊은 감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진아는 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과 책임감을 보았다. 준은 진아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그들을 운명처럼 묶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곧 간구진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간구진은 준이 진아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질투와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과 진아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배우 세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강우진은 준과 진아를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준의 측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준을 고립시켰다. 그는 준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인 일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소문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준의 측근들은 그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은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믿었던 이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동시에 강구진은 진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아가 담당하고 있는 스카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조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예산과 일정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진에게 돌리려 했다. 그는 진아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 진아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 그녀는 간구진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준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은 간구진의 공격을 예상했지만 그가 자신의 측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구진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그는 내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진아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싸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우진의 비열한 함정은 진아와 준을 고립시켰다. 강구진은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진아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진아의 이름은 순식간에 배신자, 범죄자라는 오명으로 뒤덮였다. 그녀의 사진이 인터넷과 신문 한 면에 실렸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진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견자실했다. 그녀는 준의 사무실에 숨어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비난의 목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 심지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녀가 총재의 총애를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팀장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고 이제 그녀의 추락을 보며 통쾌해했다.
준은 그녀의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간구진의 짓입니다. 그는 당신의 명예를 짓밟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강구진이 준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총재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사람, 저를 믿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함이 묻어났다. 진아는 강구진의 비열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간구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간구진,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 당신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은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우진은 준의 말에 당황했다.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그는 준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를 보았다. 그는 준이 자신을 믿는 대신 진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총재님,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대어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구진은 준의 완강한 태도에 분노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믿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당신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 사회는 당신을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여자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는 준과 진아를 비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강구진이 나가자 준은 진아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진아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은 간구진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연초 언론을 통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다. 그는 간구진의 함정에 빠진 척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간구진이 빼돌린 모든 회계 자료와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는 간구진의 모든 행동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간구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그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 이사회에 소집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를 끌어내릴 겁니다. 진아는 그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녀는 준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우진의 비열한 계략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준을 고립시키고 진아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성공했다. 언론은 그가 흘린 조작된 정보를 받았으며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를 외면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하지만 간구진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다. 바로 준과 진아의 완벽한 신뢰와 그들의 깊은 관계였다. 그는 자신의 함정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우리를 이사회 회의에서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방역할 때입니다. 진아는 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준은 간구진의 모든 행동을 예상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진아는 간구진의 조작된 회계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 모순점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통찰력은 그들의 마지막 무기가 되었다. 이사회 회의 당일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 준과 진아가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은 그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그들이 부패와 스캔들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었다. 간구진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간구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총재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섰습니다. 준 총재와 김진아 팀장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비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조작된 자료들을 이사들 앞에 내놓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모두가 간구진의 말을 믿는 듯 보였다. 그때 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 이사,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당신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강우진은 준의 말에 당황했다.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이 자료들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넘겨준 자료들에는 당신이 숨겨놓은 논리적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점들은 우리가 진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아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간구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모든 자료들은 진짜였다. 간구진이 자신의 사무실에 숨겨놓았던 진짜 회계 장부와 그가 외부의 협력자들과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 내역이 공개되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간구진은 방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는 간구진의 동조자들까지 모두 폭로했다. 간구진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비열한 행동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꾸민 짓입니까? 한 이사가 간구진에게 물었다. 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준과 진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완벽한 신뢰와 그들의 뛰어난 전략에 무릎 꿇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와 간구진을 체포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준과 진아를 향해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어떤 분노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나고 준은 이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회사를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사들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냈다. 진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함께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강우진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블루 스카이 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한순간에 영웅으로 추앙받던 강구진은 범죄자로 전락했고 그와 결탁했던 모든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으로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모든 부패한 관행을 척결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간구진이 조작한 프로젝트 자료들을 재분석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준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녀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칭찬과 찬사를 거부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주는 그녀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배우고 성장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더 큰 권한을 주어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의 진심이었다. 당신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아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했다. 총재님, 저는 이 자리는 저에게 너무 큰 자리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준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믿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준의 말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팀장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회사를 혁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했고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이자 파트너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다. 준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진아는 준의 옆에서 그의 리더십을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함께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장은 예전과 달리 평화로웠다. 훈련생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선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술에 취해 길을 잃었었죠.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그가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행운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한밤의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지와 믿음으로 굳건해진 운명이 되었다. 주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용기 있는 키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강우진의 몰락과 함께 블루 스카이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맞이했다. 주는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던 사람이 먼저인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간구진이 빼돌린 모든 회계 자료들을 재분석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는 준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준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당신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능력은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진아는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팀장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회사를 혁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했고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다. 준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진아는 준의 옆에서 그의 리더십을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함께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준은 진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세력에 의해 좌절을 겪어야 했다. 주는 그들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독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진아는 그의 진심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용감해졌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품은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순간의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불의를 이겨냈고 자신들의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세상은 변했다. 김진아와 주는 더 이상 세상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투쟁은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귀감이 되었다. 주는 회사를 완벽하게 개혁했다. 그는 모든 부패한 관행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도입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블루 스카이 그룹을 탈바꿈시켰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무자비한 총재가 아닌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귀감이 되었다. 진아 역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녀는 준이 제안한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수락하고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했다. 그녀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이죠. 회사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겸손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총재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순간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장은 예전과 달리 평화로웠다. 훈련생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선 진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술에 취해 길을 잃었었죠.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그가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행운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한밤의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지와 믿음으로 굳건해진 운명이 되었다. 주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용기 있는 키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